민서 씨, 터널이 기다려져요. 기다려줘요. 달리는 기차가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의 손은 내 허벅지에 닿았다. 그리고 나서 점점 위로 올라와 나의 그쪽을 만져주는 순간 나는 흘리고 말았다. 지금 지나가는 이 터널이 부산까지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황혼의 민족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과 커리어, 둘 다 놓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민서와 준혁이 자신들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10월의 서울역은 출근길 사람들로 붐볐고 나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플랫폼을 향해 걸었다. 부산 본사 출장. 분기별로 한 번씩 가는 익숙한 일정이지만 언제나 마음이 무겁다. 혼자라는 사실이 유독 선명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 출장길이 그중 하나다. 내 이름은 박민서. 올해 49살이고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22년째 일하고 있다. 결혼했다가 5년 전에 이혼했다. 자녀는 없다. 역삼동 투룸에서 혼자 산다. 요약하면 그렇다. 한 사람의 인생을 몇 줄로 정리하니 허무하다. 7시 KTX 1등석 2에2. 출장비를 아끼라는 회사 방침이 있지만 나는 항상 1등석을 끊는다. 2시간 반의 여행이라도 조금은 편하게 가고 싶어서다. 49의 몸은 더 이상 2등석 좌석을 견디기 힘들다. 기차에 오르자마자 짐칸에 캐리어를 올리려 했다. 이번 출장은 3일 일정이라 짐이 많았다. 노트북, 자료, 갈아입을 옷까지까지. 캐리어가 생각보다 무거웠다. 한 번, 2번 시도했지만 팔에 힘이 없어 올라가지 않았다. 헬스장은 작년에 끊은 이후 한 번도 가지 않았다. 이래서 운동을 해야 하는데.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따뜻한 음색이었다. 돌아보니 단정한 네이비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키는 175cm 정도, 50대 초반으로 보였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인상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다. 짧은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진중해 보였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괜한 자존심이 발동했다. 혼자서도 잘 사는 여자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 하지만 그는 이미 내 캐리어를 받아들고 있었다. 무거우시겠어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순간 미묘한 전기가 흘렀다. 5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길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의도하지 않은 남자의 터치였다. 회사에서 악수는 수없이 했지만 그건 다른 감각이었다. 그는 어렵지 않게 캐리어를 짐칸에 올렸다. 힘들어하는 기색도 없이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아니에요. 출장 가시나 봐요. 네, 부산 본사에 가야 해서요. 저도 부산 출장이에요. 좋은 여행 되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기 자리를 찾아갔다. 나도 EA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다. 그가 바로 옆자리 2B에 앉고 있는 게 아닌가. 어머, 또 뵙네요. 내가 먼저 말했다. 그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정말 우연이네요. 인연인가 봅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웃는 얼굴이 더 인상적이었다. 눈가의 주름이 깊어졌고 그게 묘하게 신뢰감을 주었다. 저는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영업팀 차장이에요. 박민서입니다.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악수를 나누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오래 일해온 사람의 손이었다. 내 손도 비슷할 것이다. 키보드를 치고 마우스를 잡고 서류를 넘기며 살아온 손. KTX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서울역이 멀어지고 도심의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다. 옆자리의 강준혁 씨는
노트북을 꺼내려다가 말고 나를 보았다. 일하시려던 거 아니었어요? 방해했나요? 아니에요. 사실 출장 갈 때는 일 안 하려고 해요. 도착해서 할 일이 산더미라서. 현명하시네요. 저도 그래야 하는데 습관적으로 노트북부터 꺼내게 돼요. 오랫동안 일하셨나 봐요. 25부터니까. 벌써 27년째네요. 저는 22년째예요. 비슷하네요.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직장인. 같은 고민을 안고 있을 것 같은 사람. 혼자 출장 다니시기 힘드시죠? 그의 질문에 순간 멈칫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혼자라는 걸. 익숙해졌어요. 강 차장님도 혼자 다니시나 봐요. 네. 이제는 혼자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창밖으로 서울이 완전히 사라지고 경기도의 풍경이 펼쳐졌다. 10월의 하늘은 높고 맑았다. 커피 드시겠어요? 제가 카페칸에 다녀올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도 일어나서 좀 걸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메리카노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뒷모습을 보니 키가 생각보다 컸다. 어깨도 넓었다. 정장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오래 회사 생활을 해온 사람의 품격 같은 게 느껴졌다. 혼자 남은 나는 창밖을 보았다. 기차는 빠르게 남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문득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설렘 같은 것.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낯선 사람과의 대화가 나쁘지 않다는 정도? 5년 동안 남자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다. 회사 동료들과는 업무 이야기만 했고, 사적인 만남은 일절 없었다. 강준혁 씨가 커피를 들고 돌아왔다.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죠? 아니에요. 그냥 마시세요. 출장길 동행에 대한 작은 선물이에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몸이 녹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일 이야기, 회사 생활 이야기, 출장의 고단함에 대한 이야기. 평소라면 절대 낯선 사람과 나누지 않을 깊은 이야기들이었다. 민서 씨는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 이런 질문 실례인가요? 순간 망설여졌다. 하지만 숨길 이유도 없었다. 이혼했어요. 5년 전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불편한 질문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미 오래된 일이라서요. 강 차장님은요? 저도 비슷해요. 4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아는 그런 분위기.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외로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드는 삶의 무게.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편해지더라고요. 준혁 씨는요? 아, 차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편하게 준혁 씨라고 불러주세요. 저도 민서 씨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해요. 기차는 천안을 지나 대전으로 향하고 있었다. 우리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이혼 후의 삶, 혼자 사는 것의 어려움, 그리고 동시에 자유로움. 자녀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이기적인 생각. 하지만 때로는 외로운 마음. 민서 씨도 자녀는 없으세요? 없어요. 둘 다 커리어에 집중하다 보니 타이밍을 놓쳤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차라리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혼자 살기도 벅찬데 아이까지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대전을 지나면서 갑자기 터널 구간이 나왔다. 순간 기차 안이 어두워졌다. 그때 팔걸이 위에 놓인 내 손에 무언가 닿았다. 준혁 씨의 손이었다. 아, 죄송합니다. 그가 황급히 손을 치우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냥 두고 싶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 따뜻하고 단단한 느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괜찮아요. 작게 말했다. 터널을 빠져나와도 우리 손은 그대로였다.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감쌌다.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민서 씨, 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처음 봤는데도 편하네요. 저도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게 뭐지? 49살의 나이에 이런 감정이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다. 설렘이라고 하기엔 조금 다른 하지만 분명히 좋은 감정이었다. 대전역을 지나자 기차 안이 한결 조용해졌다. 아침 일찍 출발한 승객들은 대부분 노트북을 펼치거나 눈을 감고 있었다. 나도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이번 출장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검토해야 했다. 부산 본사 임원들 앞에서 발표할 3분기 마케팅 전략 보고서. 하지만 화면 속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옆자리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준혁 씨의 향수 냄새 때문이었을까? 우디한 계열의 성숙한 남자에게 어울리는 향이었다. 아니면 팔걸이를 사이에 두고 느껴지는 그의 존재감 때문이었을까? 그는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가끔 시선을 느꼈지만 눈을 마주치진 않았다. 민서 씨,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네, 혹시 배고프지 않으세요? 기차 안 샌드위치라도 사올까요? 시계를 보니 벌써 8시 30분이었다. 아침을 거르고 나왔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괜찮아요. 저는 아니에요. 저도 허기져서요. 같이 먹어요. 그는 일어서서 카페칸으로 향했다. 나는 혼자 남아 창밖을 보았다. 충청도의 들판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가을 햇살이 황금빛으로 논을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아침에 처음 만난 사람인데 벌써 몇 년을 알고 지낸 것처럼 편했다. 그의 목소리, 웃는 모습, 배려하는 태도, 모든 게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그리웠던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49살의 나이에 KTX에서 만난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니. 그것도 이렇게 빨리. 이건 분명 이상한 일이었다. 준혁 씨가 돌아왔다. 손에 샌드위치 2개와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에그 샌드위치 괜찮으세요? 네, 좋아해요. 고마워요. 테이블을 내리고 우리는 나란히 샌드위치를 먹었다. 이상하게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함께 아침을 먹어온 것처럼. 민서 씨는 마케팅 일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22년째예요. 27살에 입사했으니까. 오래 하셨네요. 저는 25부터 영업을 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영업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다던데. 그렇죠. 특히 요즘은 더 힘들어요. 경쟁도 치열하고 젊은 친구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50대 초반의 직장인. 정년까지 아직 시간은 남았지만 그렇다고 한창 때라고 할 수도 없는 애매한 나이. 저도 비슷해요. 요즘 팀의 막내가 28살인데 그 친구 보면 제가 정말 늙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민서 씨는 전혀 안 늙어 보이는데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다. 아니, 남자에게 듣는 칭찬이었다. 과찬이에요. 거울 볼 때마다 주름이 늘어나는 게 보이는걸요. 주름이 있어도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답죠. 그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사람은 지금 나한테 작업을 거는 걸까? 아니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일까? 준혁 씨도 잘생기셨어요. 내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다. 언제부터 이렇게 솔직해졌지?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네요. 우리는 웃었다.
이혼한 중년 남녀가 KTX 안에서 서로를 칭찬하고 있다니. 우스운 상황이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샌드위치를 다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준혁 씨가 진지하게 말했다. 민서 씨, 물어봐도 될까요? 네, 물어보세요. 이혼하고 다른 사람 만나볼 생각은 없으셨어요? 직설적인 질문이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처음엔 생각해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혼자가 편하더라고요. 누군가를 다시 만나서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준혁 씨도 안 만나셨어요? 네. 주변에서 소개도 몇 번 해줬는데 그냥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억지로 만나봤자 서로 힘들 것 같아서. 저도요. 맞선 한번 나가봤는데 너무 어색하고 불편해서 다시는 안 나가기로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같은 경험, 같은 감정. 이혼 후에 공허함을 아는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공감대. 근데 이상해요. 준혁 씨가 말했다. 뭐가요? 민서 씨하고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처음 만났는데도 저도 그래요. 신기하죠? 동대구역을 지났다. 부산까지 이제 30분 남짓 남았다.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각자의 일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만날 일도 없을지 모른다.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졌다. 기차가 터널에 진입했다. 순간 객실이 어두워졌다. 창밖에 밝은 풍경이 사라지고 오직 객실의 은은한 조명만 남았다. 나는 팔걸이 위에 손을 올렸다. 그때였다. 준혁 씨의 손이 내 손에 닿았다. 아, 그가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손을 치우려는 움직임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대로 두고 싶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 따뜻하고 단단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의 손이었다. 민서 씨, 괜찮아요. 작게 말했다. 터널은 길었다. 아니, 그렇게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손은 그대로 닿아 있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때였다. 그의 손이 내 다리 위에 올라왔다. 나는 놀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원래 같았으면 소리를 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고 싶지 않았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그의 손은 점점 내 허벅지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무릎까지 오는 치마에 스타킹을 신고 있었다. 손은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의 손은 부드럽게 문지르고 있었다. 스타킹 사이로 액체가 흘러나와 그의 손에 묻고 있었다. 이런 느낌 너무 좋았다. 나는 그의 반대쪽 손을 꼭 잡았다. 그러자 그는 더 격렬해졌다. 참을 수 없었다. 입 밖으로 소리가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다. 내 손도 그의 바지 겉을 향해 잡고 있었다. 크고 단단했다. 점점 창가에 불빛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 손이 멈추자 그의 손도 멈췄다. 너무 아쉬웠다. 2분이라는 시간이 2초 같았다. 터널을 빠져나왔다. 다시 밝은 햇살이 객실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우리 손은 떨어지지 않았다.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감쌌다. 나는 거부하지 않았다. 이상하죠? 내가 먼저 말했다. 뭐가요? 우리 오늘 아침에 처음 만났는데 그러게요. 근데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저도요.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보았다. 경상도의 산과 들이 펼쳐져 있었다. 기차는 빠르게 부산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내 마음도 어딘가를 향해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민서 씨, 네,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심장이 두근거렸다. 회의가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후 4시까지 미팅이 있어요.
6시쯤 어떠세요? 머뭇거렸다. 이건 분명 선을 넘는 일이었다.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광안리 어때요? 거기 조용한 식당 알아요. 완벽하네요. 우리는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다. 다른 승객들이 볼 수도 있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했다. 부산역 도착 안내 방송이 나왔다. 이제 10분 후면 도착한다. 이 달콤한 시간이 끝나간다. 하지만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했으니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민서 씨, 연락처 주고받을까요? 네. 우리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교환했다. 그의 이름을 입력하는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강준혁? 오늘 아침에 알게 된 이름. 하지만 이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름.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다. 우리는 손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혁 씨가 내 캐리어를 내려주었다. 아침에 그랬던 것처럼. 그럼 6시에 광안리에서요. 네, 연락 주세요. 꼭요. 우리는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다. 준혁 씨도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는 웃었다. 마치 10대 커플처럼. 옆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준혁 씨의 향수 냄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팔걸이를 사이에 두고 느껴지는 그의 존재감 때문이었을까요? 택시에서 내려 호텔 로비에 들어섰을 때 시계는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캐리어를 올려놓았다. 오후 3시 미팅까지 5시간.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자료를 최종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준혁 씨의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다. 문자를 보낼까, 전화를 할까? 고민하다가 문자를 선택했다. 무사히 호텔에 도착했어요. 준혁 씨도 잘 도착하셨나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니 심장이 빨리 뛰었다. 49살의 나이에 이런 떨림이라니. 답장이 올까? 바로 올까? 아니면 한참 후에 올까? 30초도 안 돼서 휴대폰이 울렸다. 네,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미팅 준비는 잘 되셨어요? 오늘 3시 맞으시죠? 그가 내 일정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다. 기차 안에서 잠깐 이야기했을 뿐인데. 네, 3시예요. 준혁 씨는 4시까지라고 하셨죠? 맞아요. 그럼 미팅 끝나고 6시에 광안리에서 만나요. 제가 좋은 식당 예약해 놓을게요. 고마워요. 그럼 나중에 봐요. 민서 씨, 미팅 잘하시고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의 응원에 미소가 지어졌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계속 생각났다. 준혁 씨의 목소리, 웃는 모습, 손을 잡았을 때의 따뜻한 감촉 그리고 터널에서의 손길. 정신 차려, 박민서. 지금은 일에 집중해야 할 때야. 거울 앞에 서서 옷매를 다듬었다. 베이지색 재킷에 검은색 슬랙스.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 립스틱을 바르면서 문득 생각했다. 이게 회의 때문인가 아니면 저녁에 만날 사람 때문인가. 오후 3시 부산 본사 회의실. 마케팅 본부장과 임원 5명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3분기 실적 분석, 4분기 전략, 내년도 계획. 준비해온 자료를 차분하게 설명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당황하지 않고 대응했다. 22년간 쌓아온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좋습니다. 박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본부장의 칭찬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시계는 5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50분 후면 준혁 씨를 만난다. 호텔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었다. 회의 때 입었던 재킷 대신 부드러운 캐시미어 가디건을 걸쳤다.
너무 격식을 차린 것 같아서였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이게 데이트인 건가? 아니면 그냥 저녁 식사인 건가? 경계가 모호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설렌다는 것. 그것만은 부인할 수 없었다. 6시 정각, 광안리 해변. 준혁 씨는 이미 약속 장소에 나와 있었다. 정장 재킷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이었는데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렸다.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이었다. 민서 씨, 여기요. 그가 손을 흔들었다.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긴장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 회의는 잘 끝났어요? 네, 다행히 잘 끝났어요. 준혁 씨는요? 저도요. 클라이언트가 만족해 했어요. 우리는 해변가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걸어갔다. 준혁 씨가 예약해둔 곳이었다. 창가 자리였고 광안대교가 한눈에 보였다. 여기 뷰가 정말 좋네요. 부산 올 때마다 오는 곳이에요.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서요.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다. 준혁 씨가 자연스럽게 와인 리스트를 펼쳤다. 와인 드시나요? 조금은요. 그럼 화이트 와인 한 병 괜찮을까요? 이 집 하우스 와인이 괜찮아요. 좋아요. 와인이 나오고 음식을 주문했다. 전체 요리로 카프레제 샐러드, 메인으로 해산물 파스타와 송아지 안심. 우리는 잔을 들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 준혁 씨도요. 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울렸다. 와인은 부드러웠다. 목으로 넘어가면서 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민서 씨, 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신 준혁 씨가 진지하게 말했다. 말씀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민서 씨 생각만 했어요. 회의 중에도요. 얼굴이 뜨거워졌다. 와인 때문인지 그의 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저도요. 작게 고백했다.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이상한 건가요? 오늘 아침에 처음 만났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음식이 나왔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식사를 했다. 일 이야기, 부산에서의 추억, 이혼 후의 삶.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민서 씨는 이혼하고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외로움이요.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다는 게. 처음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게 제일 싫었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익숙해졌죠. 근데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에요. 그냥 참는 법을 배운 거죠. 그의 솔직함이 좋았다. 괜찮은 척하지 않는 모습이. 저도요.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자유롭고 좋지 않냐고 하는데 솔직히 외로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난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광안리 해변을 걸었다. 10월의 밤바다는 선선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광안대교의 조명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사람들이 오가는 활기찬 거리였지만 우리는 조용한 쪽으로 걸어갔다. 춥지 않으세요? 준혁 씨가 물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바람이 차가웠다. 몸을 웅크리자 그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재킷을 벗어내 어깨에 걸쳐 주었다. 감사해요. 천만에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바다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민서 씨, 네, 오늘 밤 더 같이 있고 싶어요.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저도요. 목소리가 떨렸다. 5년 만에 하는 고백이었다. 아니,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솔직한 마음이었다. 준혁 씨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기차 안에서 잡았던 그 손. 하지만 이번엔 더 확실했다. 망설임이 없었다.
민서 씨, 제 호텔 괜찮으세요? 아니면 민서 씨 호텔로 갈까요? 현실적인 질문이었다. 하지만 낭만적이기도 했다. 우리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으니까. 준혁 씨 호텔로 가요. 정말 괜찮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후회 안 해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의 말을 그대로 돌려줬다. 기차 안에서 그가 했던 말. 준혁 씨가 미소를 지었다. 그럼 가요. 우리는 택시를 잡았다. 해운대로 향하는 15분 동안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다.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우리는 말이 없었다. 바깥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그저 손만 꽉 잡고 있었다. 내 손에서 땀이 배어 나왔지만 준혁 씨는 절대 놓지 않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해서 내 안의 모든 불안감을 흡수해주는 것만 같았다. 그 침묵은 어색하기보다는 오히려 깊은 이해로 가득 찬 것 같았다. 우리는 방금 겪은 폭풍우 같았던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겨우 빠져나와 이제 곧 도착할 목적지 경계의 문턱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듯했다. 해운대의 번잡함에서 살짝 비껴난 조용하고 세련된 부티크 호텔이었다. 준혁 씨가 프론트 데스크에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 나는 로비 한쪽에 놓인 깊은 소파에 몸을 파묻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듯 두근거렸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너무 커서 준혁 씨에게 들릴까봐 일부러 얕게 숨을 쉬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 충동적인 행동을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건 아닐까?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경고음이 울렸다. 나는 계획적이고 조심스럽고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식의 일탈은 내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마음 한편으로는 단단한 확신이 있었다. 이건 단순한 충동이나 하룻밤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무언가 운명적인 끌림이라고, 내 오랜 가뭄 같았던 삶에 내려진 소나기 같은 것이라고. 민서 씨, 올라갈까요? 준혁 씨의 목소리가 들리자 나는 정신을 차렸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장난기와 진심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다. 좁은 공간, 둘만의 침묵. 다시 손을 잡았을 때 그의 손바닥이 아까보다 더 따뜻해진 것 같았다. 객실 문이 열렸다. 방은 깔끔하고 아늑했다. 군더더기 없는 모던한 인테리어였지만 따뜻한 조명 덕분에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내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건 바로 창문 밖 풍경이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해운대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검푸른 바다 위로 멀리 반짝이는 배들의 불빛과 해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의 화려한 불빛. 마치 별들이 지상에 내려와 반짝이는 것 같았다. 와, 전망이 정말 좋네요. 나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 아름다움이 잠시 내 긴장을 늦춰주는 것 같았다. 그죠. 이 호텔이 전망으로 유명해요. 민서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나를 위해 이런 곳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고마웠다.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준혁 씨는 자연스럽게 미니바 쪽으로 걸어가 냉장고에서 생수 2병을 꺼내왔다. 투명한 유리잔에 물을 따르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그가 물 한 잔을 내게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긴장되세요? 나는 물잔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솔직히. 네. 아주 많이요. 5년 만이라서요. 내 고백에 준혁 씨는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은 긴장을 풀게 하는 마법이 있었다. 저도요. 4년 만이에요. 우리는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똑같이 떨리고 있고 똑같이 이 상황에 대해 어색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안도감, 이 어른들의 어색함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연대감. 준혁 씨가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물잔을 내려놓고 그는 다시 내 손을 잡았다. 아까보다 더 부드럽고 확신에 찬 움직임이었다. 그는 나를 소파 쪽으로 끌어당겨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이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민서 씨, 후회하지 않으실 거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이제 마지막 확인의 순간이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내 마음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모르겠어요. 후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내 말에 준혁 씨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마치 내가 깨지기 쉬운 보석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아주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그의 얼굴을 내 얼굴 가까이 가져왔다. 입술이 맞닿았다. 키스는 부드러웠다. 격정적이기보다는 오랜 기다림 끝에 서로를 확인하는 듯한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다. 촉감과 체온만이 존재했다. 시간은 멈추고 오직 우리의 숨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키스는 길어졌고 부드러움은 곧 깊은 갈망으로 변해갔다. 그가 입술을 떼고 속삭였다. 민서 씨는 아름다워요. 나는 부끄러움과 기쁨이 뒤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제 눈앞에 민서 씨가 중요한 거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방어벽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이, 책임감, 사회적 시선,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남은 건 오직 서로를 향한 순수한 끌림과 욕망뿐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 5년 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누군가에게 안긴다는 것의 따뜻함, 체온을 나눈다는 것의 친밀함, 누군가를 원한다는 욕망,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간절히 원해지고 있다는 황홀함. 모든 것이 너무나 새롭고 벅찼다. 마치 내 몸이 이 모든 것을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너무 좋았다. 하고 있는데도 계속하고 싶었다.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했다. 준혁 씨가 내 목에 키스를 하고 점점 밑으로 내려왔다. 가슴, 배, 그 다음 다리, 발가락, 황홀했다. 이게 얼마만인가 아니 처음이었다. 모든 게 새로웠다. 굵고 단단한 준혁 씨 거가 들어오는 순간 나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 내 몸과 준혁 씨의 몸은 빠르게 반응했다. 오랜 시간 때문인가 우리는 더욱더 격렬해졌다. 그동안에 쌓였던 외로움이 행복으로 변해갔다. 처음이었다. 이런 느낌. 이제 이 남자 없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우리는 새벽까지 서로 사랑을 나눴다. 준혁 씨. 내 목소리는 떨렸다. 네, 민서 씨. 그는 다정하게 대답했다. 오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제 자신을 다시 찾게 해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이런 기회를 줘서. 민서 씨. 창밖으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우리는 그 파도 소리를 배경 삼아 밤새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의 과거의 공백을 채워주었다. 그 밤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유였고 위로였고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는 과정이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지쳐 잠들었다. 준혁 씨의 팔을 베고 그의 단단한 품에 안겨 누워 있는데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낯선 호텔방, 오늘 처음 만난 남자의 팔베개.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내 집처럼 느껴졌다. 그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와 숨소리가 가장 완벽한 자장가였다. 이게 꿈이라면 제발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며 나는 달콤한 잠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내일 아침 어떤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나는 완벽하게 행복했다. 나는 5년 만에, 아니, 어쩌면 평생 동안 처음으로 나 자신이 되고 싶었던 대로의 민서가 된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호텔방에서 눈을 떴을 때 준혁 씨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보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그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는데 뒷모습만 봐도 뭔가 생각에 잠겨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일어났어요? 제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돌아본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조금은 조심스러운 미소였어요. 응. 몇 시예요? 8시예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커피 드릴까요? 준혁 씨가 미니바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건네줬어요. 우리는 나란히 창가에 앉아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없이 마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했지만 동시에 어색하기도 했어요. 어젯밤의 뜨거움이 식고 나니 현실이 조금씩 밀려오는 느낌이었죠. 민서 씨,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네. 어젯밤 후회하지 않으시죠? 그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혹시 제가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닌지 걱정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고마워요.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 5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거든요. 저도요.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이혼하고 3년 동안 그냥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어젯밤에 제가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49살 여자와 52살 남자가 첫사랑하는 10대처럼 수줍게 웃고 있었죠. 그런데 준혁 씨,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제가 물었을 때 준혁 씨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그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민서 씨를 다시 보고 싶다는 거.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싫어요. 저도요. 준혁 씨 다시 만나고 싶어요. 우리는 체크아웃을 하고 각자의 회의 장소로 향했어요. 호텔 앞에서 택시 2대를 잡았죠. 준혁 씨는 부산 해운대 쪽 거래처로, 저는 서면 쪽 본사 지점으로 가야 했거든요. 택시에서 내리기 전 준혁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 서울 돌아가서도 연락해도 될까요? 부담스럽지 않게 천천히요. 당연하죠.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꼭 그럴게요. 오늘 회의 잘하고요. 택시가 출발하면서 백미러로 그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걸 봤어요. 가슴 한켠이 아련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준혁 씨는 오후에 미팅이 하나 더 있어서 저녁 기차를 탄다고 했거든요. 창밖 풍경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게 정말 일회성 만남으로 끝날까? 아니면 진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 49살에 다시 시작하는 연애라니. 솔직히 두려웠어요.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익숙해진 삶에 누군가를 들이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준혁 씨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혁 씨였습니다. 잘 도착하셨나요?
저는 방금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네, 잘 왔어요. 준혁 씨도 고생하셨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부산에서의 시간들. 내일 저녁에 시간 되시면 식사 같이 할까요? 천천히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일회성이 아니구나.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거구나. 네, 좋아요. 내일 봬요. 그럼 내일 7시에 강남역에서 만날까요? 편한 곳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강남역 괜찮아요. 7시에 2번 출구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49세의 나이에 설렌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조금은 부끄러웠죠. 그 후 3개월 동안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어요. 다행히 우리 회사가 서울 강남권에 있어서 만나기 편했죠. 준혁 씨는 서초동에 살고 저는 역삼동에 살았거든요. 지하철로 2정거장, 택시로 10분이면 닿는 거리였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완벽했어요. 퇴근 후 만나 강남역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때로는 준혁 씨 집 근처 설해마을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죠. 주말에는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민서 씨, 이거 보세요. 이 작가 작품 좋지 않아요?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사진전을 보러 간 어느 토요일, 준혁 씨가 제 손을 잡고 작품 앞으로 이끌었어요. 사람들 많은 전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는 우리를 보며 생각했죠. 정말 연인이 된 거구나. 정말 예쁘네요. 빛을 이렇게 담을 수 있다니. 민서 씨도 사진 좋아하세요? 다음에 카메라 들고 나들이 갈까요? 좋아요. 저도 예전에 취미로 찍었거든요. 49과 52. 우리는 나이를 잊고 연애를 즐겼어요. 회사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죠. 우리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달째 접어들면서 서서히 현실의 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서 씨, 미안한데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어느 금요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준혁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이 이번 주말에 집에 온대요. 군대 휴가라서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같이 있어야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당연히 아들분이랑 시간 보내셔야죠.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서운했어요. 처음으로 준혁 씨의 가족이라는 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3개월째 더 큰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민서 씨,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역삼동 조용한 와인바에서 만난 어느 수요일 저녁, 준혁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회사에서 제가 부장 승진 대상자에 올랐어요. 어머, 축하해요. 그게 왜 안 좋은 일이에요? 문제는 승진하면 대전지사장으로 발령이 난대요. 빠르면 다음 달부터요. 순간 와인 잔을 든 손이 멈췄어요. 대전. 서울에서 1시간 거리지만 완전히 다른 도시. 그럼 이사를 가셔야 하는 거예요? 네. 지사장이 되면 그곳에 거주해야 해요. 주말에만 서울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처음으로 우리 관계의 한계가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6시 30분 삼성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에서 준혁 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을바람이 제법 차가웠죠. 코트깃을 여미며 시계를 보는데 정확히 6시 40분에 준혁 씨가 나타났어요. 민서 씨,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촛불이 켜진 테이블, 은은한 재즈 음악, 평소라면 로맨틱하다고 느꼈을 분위기였는데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서 씨, 오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준혁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회사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말해주세요. 오늘 오후 3시에 임원 면담이 있었어요. 승진 심사 결과 통보받는 자리였죠. 그래서요? 떨어졌어요. 두 번째예요. 와인 잔을 들려던 준혁 씨의 손이 멈췄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20년 넘게 이 회사에서 일했어요. 한 번도 프로젝트를 망친 적 없고 항상 성실하게 일했다고 자부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려는 걸 겨우 억눌렀죠. 솔직히 말하면 요즘 우리 관계 때문에 일에 집중을 못한 것 같아요. 그 순간 준혁 씨의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손을 놓으려는 그를 제가 다시 붙잡았습니다.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준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라 하지만 제가 너무 자주 만나자고 했잖아요. 민서 씨가 피곤해 보일 때도 저녁 약속 잡고. 준혁 씨 아니에요. 제가 균형을 못 찾은 거예요.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 제 문제죠.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트러플 크림 파스타와 새우 리조또. 평소 좋아하는 메뉴였는데 식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준혁 씨도 마찬가지였는지 포크를 들지 않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다른 테이블의 웃음소리,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민서 씨, 네,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 순간 준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우리 관계가 부담스러워요?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잠시 망설였죠. 하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솔직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너무 빨리 진행된 것 같아요. 처음 만난 지 이제 겨우 3달밖에 안 됐는데 마치 오래 사귄 커플처럼 일주일에 4~5번씩 만나고 매일 밤 전화하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준혁 씨가 제 말을 정리해 줬어요. 조금은 슬픈 표정으로 네. 저는 2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해왔어요. 마케팅 업무가 제 정체성의 큰 부분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게 흔들리는 기분이 들어요. 오전 10시 회의 시간에도 준혁 씨 문자 생각하고 오후 4시 티타임에도 주말 데이트 계획 짜고 제 고백을 듣던 준혁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사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어요. 정말요? 네. 영업팀 차장으로서 이번 분기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데 요즘 민서 씨 생각에 오후 2시 미팅에서도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제 상무님한테 지적도 받았고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리 참 비슷하네요. 둘 다 일에 미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러게요. 둘 다 일벌레인데 갑자기 연애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준혁 씨,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던지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헤어지자고 할까봐 겁이 났죠. 준혁 씨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말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각자 일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주말에만 만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평일 저녁은 서로 업무 정리하고 자기 개발하는 시간으로 쓰고, 저도 영어 공부 다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제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요가 수업 다시 등록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독서 모임도. 그럼 그렇게 하죠. 매주 토요일 저녁, 어때요? 좋아요. 대신 그날만큼은 서로에게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끄고. 약속해요. 우리는 와인 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혔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건배였죠. 그렇게 새로운 규칙을 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서로에게 집착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후 6개월이 흘렀어요. 우리는 약속을 정말 잘 지켰어요. 평일에는 각자 일에 집중했고 토요일 저녁 7시가 되면 어김없이 만났죠. 처음 몇 주는 조금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리듬이 완벽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방식이 훨씬 더 좋았어요. 만남의 빈도는 줄었지만 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오히려 더 설레고 소중했죠. 마치 학창시절 일주일 내내 기다렸던 주말 데이트처럼요. 저는 평일 오후 6시에 칼퇴근해서 요가 수업에 다녔어요. 화요일 저녁 8시에는 독서 모임에도 참석했고요. 업무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었죠. 그리고 석 달 후 드디어 승진 소식을 들었어요. 부장으로 진급한 거예요. 같은 시기에 준혁 씨도 상반기 영업 목표를 120% 초과 달성했다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민서 씨, 진심으로 축하해요. 고마워요. 준혁 씨도 목표 달성 정말 축하해요. 우리는 여의도 한강뷰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오후 7시 석양이 한강을 물들이는 시간에 맞춰서요. 민서 씨,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저녁을 먹다가 준혁 씨가 말을 꺼냈어요. 무슨 생각이요? 우리 이 속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20대처럼 매일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고, 각자 자기 일을 하다가 주말이 되면 만나서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맞아요. 각자의 삶이 확실히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관계. 이게 우리 나이의 연애인 것 같아요.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사랑이요. 민서 씨, 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준혁 씨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처럼 깊고 잔잔했죠. 당연하죠. 우리가 함께 찾은 균형이잖아요. 쉽지 않았지만 결국 찾아낸 우리만의 방식이에요. 그날 밤 11시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문득 KTX에서 처음 만난 그날이 떠올랐어요. 우연히 마주친 손, 부산에서의 하룻밤, 그리고 그 후의 혼란과 방황. 모든 게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격정적이지 않지만 성숙하고 집착하지 않지만 깊고 소유하지 않지만 함께 있는 그런 관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매일 만나지 않아도 괜찮고 서로 다른 삶을 살아도 괜찮은 관계. 집에 도착해서 준혁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죠. 오늘도 고마웠어요. 다음 주 토요일 7시 기대할게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요. 좋은 한 주 보내세요. 민서 씨. 언제나 응원해요. 부장님. 마지막 말에 웃음이 났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라고 해서 덜 진지한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신중하고 더 현명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상처받는 법도 상처 주지 않는 법도 알게 된 나이니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면서도 함께 할 때는 더 밝게 빛나는 관계. 그게 바로 준혁 씨와 제가 6개월에 걸쳐 찾아낸 답이었습니다. 민서와 준혁처럼 당신도 사랑과 일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사랑, 더 어렵지만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황혼의 민족은 중년의 현실적이고 진솔한 사랑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